사기꾼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검사와 누가 만나야 돼요? 사기꾼하고 도둑놈이 정확히 만나서 대면을 하고 있어요. 같이 지금 공부시키는 중이라. 그래서 저 도둑놈이 지금 교도소가 있잖아요. 사기꾼이 저 교도소가 있잖아요. 살인자가 저 교도소가 있네요. 그럼 검사도 어디가 있냐면은 지 검사방에 있어. 일감이 너무 많아가지고 내가 퇴근해가 집에 자야 되는데 지금 침대가 어딨냐면요. 검사 침대가 그 사무실 안에 있다니까. 그럼 그 교도소 아니에요? 너도 지금 교도소에서 네가 이제 연구하라는 거죠. 그죠? 우리 저 교도소가 누가 있어요? 재수가 있잖아요. 재수를 관리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교도관이 있잖아요. 그러면 교도관의 전생에 뭐 있냐면 나도 재수했거든. 죄를 저지른 사람이었어. 근데 나 그 공부하고 다시 윤회를 했어. 그러면 입장이 서로 바꿔가지고 다시 윤회를 하는 거야. 그러면 내가 전생에 사기꾼 했는데 내가 이제 교도관이 돼볼게. 니는 전생에 또 교도관이었지. 이번에 네가 사기꾼 한번 돼봐. 그래서 사기치가 딱 들어와서 교도소에 들어오면요. 서로 지금 역할로 해가지고 공부시키고 있는 중이라. 근데 교도관도 나도 지금 교도소에서 뭐 하고 있어? 하루 종일? 그 사람들 같이 지금 깜빵에 같이 있잖아요. 그럼 나도 지금 교도소 안에 있는 중이라. 근데 나는 죄를 안 졌다 생각하거든. 근데 이 사람이 좀 장점이 하나 있죠. 뭐, 난 퇴근을 할 수 있다는 거. 죄인들은 교도소 안에 있는 사람들은 퇴근을 못 하는데 교도관은 퇴근을 할 수 있잖아요. 그거 하나는 장점이라 할 수 있는 거지. 근데 지금 검사들도 퇴근을 거의 다 못 해요. 내 사무실에서 침대 옆에 하나 놔놓고 그냥 매일 사건 검토를 해야 돼. 왜? 처리를 해야 되니까. 그럼 사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모순들 잘못된 것들이 전부 다 처리하려고 들고 해결하려고 든 사람들은요. 내 연구한 게 없잖아요. 공부한 게 없잖아요. 절대 너는 그 실력이 안 되는데 네가 아는 만큼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데 그냥 처리하고 네가 집행만 했기 때문에 그만큼 일감이 많은 거예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검사도 많아지고 경찰의 수도 늘어나고 판사의 수도 늘어나고 변호사 수도 엄청나게 늘어나고 사건의 고발 수도 엄청나게 늘어나는 거죠. 왜? 전부 다 처리하고 명령하고 집행만 했기 때문에 이걸 답을 낸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설계를 낸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사회는 자꾸 어떻게 해요? 그렇게 무질서하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라. 나하고 좀 똑같은 거예요. 내가 지금 식당에 출근해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데 내가 열심히 음식을 만들어가지고 일을 자꾸 잘하려 하잖아요. 그럼 내가 이걸 자꾸 처리하려고 드는 거거든. 그거 하라고 지금 내가 거기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연구하라고. 공부하라고 지금 하나님이 그 환경을 만들어야하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연구하고 공부하고 있으면요. 희한하게 내 앞에 공부 재료가 오면서 내가 공부된 만큼 정확하게 내 환경은 좋아지죠. 근데 내가 자꾸 일을 열심히 하려면요. 희한하게 다른 사람들한테는 별로 안 그래. 왜? 다른 사람 일하기 싫어하거든. 그럼 그걸 일로 많이 안 가는데 나한테는 일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럼 나중에 뭐 하냐면 내가 불평불만 하게끔 돼 있어요. 저 사람이 음식을 만나게 먹는 것까지는 좋은데 내가 일이 너무 많으니까 좀 짜증난다 이가. 그럼 불평불만 하게 됐어요. 그럼 상대를 존중돼요? 안 돼요. 그죠? 이 지구상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요. 우리한테 전부 다 처리하라고 보여주는 게 아니고 연구해서 만지라고. 그래서 네가 바르게 연구해서 바르게 공부한 게 맞다라면 멋진 논문 하나가 나와가지고요. 이 세상이 어떻게 희망적인 도시로 만들어줘야 돼. 그러려면 멋진 레포트 하나 써야 되는 거죠. 식당에서도 얼마든지 레포트 하나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죠? 모든 대한민국의 모든 식당 업주들은 들어라. 근데 할 수 있잖아요. 식당은 여러 개 이렇게 운영을 해야 되는데 너희들이 지금 돈 벌어서 먹고 살라 하다 보니까 네 앞에 오는 손님들 갖다 이렇게 소홀하고 손님을 갖다 함부로 대하고 있고 손님이 어려움을 풀지 못하니까 결국엔 내가 나중에 어려워지지 않겠냐. 그 통계를 딱 보여가면서 대한민국 자영업자들이 통계를 딱 보여가면서 한 사람도 잘된 사람이 있더나 나중에 졸업해가지고 이렇게 딱 다 통계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솔직하게 논문을 딱 써버리면요. 내가 대한민국의 자영업자, 대한민국의 식당에다가 업자들한테 전부 다 뭐 할 수 있어요? 멋진 내가 논문 하나 쓸 수 있는 거라. 이렇게 하라고 지금 있는 거예요. 그걸 대한민국 사람들은 노동자가 한 사람도 없다니까. 전부 다 연구원들이에요. 나이가 얼마가 되든 전부 다 연구원들로 성장을 시킨 거지 내가 노동자가 되라고 있는 게 아니라니까. 그러면 내가 연구원이라 그러면요. 적어도 내가 직장에 들어갔으면은 내가 1년이든 2년이든 3년이든 간에 연구를 해가지고 1년짜리 논문 하나 나오고 2년짜리 논문 하나 나오고 3년짜리 논문 하나가 정확히 나와줘야 되는 거라. 그래서 지금 사회에 돌아가는 것들이 지금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전부 다 그냥 막 내가 뭐 옷만 하나 딱 입고 놓으면 원장만을 차리면 내가 검사고 내가 판사고 내가 변호사고 내가 경찰이고 전부 다 처리하고 집행하려고 그래. 그럼 너는 졸업하면 네 할 거 하나도 없고 사람들한테 존경받기는 걸렸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절대 이 사회에 일어나는 모든 환경들은요. 내가 처리하고 집행하는 게 절대 아니고 공부하라고 있는 거예요. 대통령조차도 대통령이 공부를 안 하고 졸업하게 할 게 있대요. 저 시골에 가가지고 그냥 무농장 뭐 쌀이나 뭐 만들어 먹고 이러잖아요. 그죠? 내가 사회 졸업을 했으면 사회에 나와서 뭔가 할 일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 할 일 없이 나왔다는 것은 내가 안에서 공부하고 연구는 안 하고 전부 다 어떻게 보면 처리만 하고 집행만 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 식당의 사장님이 지금 왜 힘들어요? 식당 운영하면서 전부 다 뭐 하냐면 직원들한테 진짜 어떻게 하면 명령만 했거든.
사장으로서 집행만 했거든요. 사장 공부를 정확히 안 했어요. 식당 주인 공부를 안 했다니까. 또 식당 주인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나중에 어려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맞아. 그걸 공부 안 했어요. 대통령은 대통령 자리에서 공부를 해야 되고, 식당 주인은 식당 주인이 해야 될 공부가 분명히 있어요. 인성 교육을 같이 해야 돼. 자영업자는 자영업자 해야 될 공부가 있고, 검사는 검사가 해야 될 교육이 분명히 있어요. 판사는 판사 해야 될 다 있다니까. 다 있는데 사람들 이 공부는 안 하고 연구는 안 하고 전부 다 내 자리에서 집행했던 거예요. 뭐라고? 식당 주인 뭐라 그래요? 뭐 직원들 막 시키고 명령하고 막 하잖아요. 그렇죠. 노예. 그렇죠. 노동자로 부려먹은 거거든. 그럼 나는 그 속에서 뭐 했냐면 내 직장에 있는 사람들, 그죠? 내 밑에 있는 직원들을 내가 공부를 해야 돼요. 공부를 해야 되고 이 사람이 또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길도 열어줘야 되고 내 앞에 손님이 오면요. 식당 주인이 뭐 해야 되냐면 손님을 또 연구하고 또 공부해야 돼. 그럼 이 식당 주인도 뭐가 나와야 되냐면 나중에 내 논문이 하나 나와야 돼. 정확하게. 식당에 관한 논문이 정확히 나와야 되는데 그 논문이 안 나왔어. 그래서 지금 자영업자들이 지금 힘든 거예요. 공부를 안 했거든. 공부를 안 해가지고 전부 다 돈 벌어서 먹고 살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내 직원들 갖다 전부 어떻게 명령하고 집행만 했었지 저 사람들에 대해서 공부를 안 한 거예요. 그럼 어려워지는 건 당연한 거죠. 그래서 내가 오늘 검사 예를 들었는데 검사들이요 그냥 아주 이름만 검사지, 그죠? 내 할 일이 엄청나게 많아요. 왜? 내 일만 할래 했다 이가. 내가 연구하고 공부한 게 아니고 일만 처리하기 때문에 사건 처리하게 있으면 서류가 엄청나게 많아. 그 서류를 다 들어봐야 돼. 그럼 집에 갈 시간이 있어요. 집에 못 가지. 그죠? 그럼 그 사람이 뭐할 사람이야? 노동자가 되었잖아요. 검사가 그 높은 자리가 노동자가 되면 안 되잖아요. 노동자가 아니고 전부 다 뭐냐면 연구하는 자리예요. 그죠? 검사든 변호사든 판사든 아니면 기업의 총수든 식당의 주인이든 아니면 직장 다니는 직장 사람이든 간에 전부 다 연구원들이지 노동자가 아니라니까. 근데 열심히 좀 뭐하냐면 일을 처리하려고 사건을 처리하려고 그러고 처리가 좀 더 교도소 집어넣으면 퉁치면 끝나버리고 이렇게 된 거예요. 설계를 아무도 못 해줬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뭐냐면 굉장히 무질서하고 모순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어느 환경에 가더라도 처리하라고 하는 거지 내가 그 연구하러 간 거지 정확하게 이거는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연구하러 가는 사람이 깝깝한 생긴다 절대 하나님이 안 만들어줘요. 근데 네가 일을 열심히 하려잖아요. 일 쇠가 빠져 해보라고 깨우치라고. 일이 희한하게 많이 들어와요. 어떤 젊은 직장이 나한테 옛날 물어본 게 있는데 멘토님 내 직장 생활하는데 내 주위에 직장원이 사무직이 10명이 있대. 10명이 있는데요. 그러면 서로 비슷한 위치에 있는데도 일은 전부 다 나한테 다 온대. 왜? 너는 전부 다 일만 열심히 하려 했기 때문에 일에 대해서 불평도 엄청나게 한다 이가. 그럼 일이 나한테 많이 온다고 해가지고 엄청나게 불평불만을 하고 있으니까 그 불평불만을 하면 안 된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자기는 정확하게 일감을 니한테 다 주는 거라. 그 일이 많다고 엄청나게 불평한 거라. 왜? 옆에 사람 일감이 별로 없거든. 근데 나한테 일이 전부 다 몰리는 거야. 왜? 네가 일을 열심히 하려 했다 이가. 네가 30대 직장생활 할 때는 그 직장생활 환경에 갖다 연구하고 공부하라고 지금 들어가 있는데 네가 일만 세어봐 열심히 하라다니까 일을 좋아하다 보니까 공부는 안 하고 있으니까 자연히 정확하게 일감을 거기다 다 몰아주는 거죠. 다 몰아줘가지고 이제 느끼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죠? 근데 일이 많으면 뭐가 돼요? 처음에는 일 좋아했잖아. 근데 일이 너무 많아지니까 뭐 하냐면 이제 불평불만하기 시작하는 거야. 이때부터 내가 어려워지는 거라. 한 번 불평불만하기 때문에요. 자기는 그걸 딱 알고 니한테 미션을 갖다 계속 갖다 몰아주는 거라. 뭘 몰아줘요? 일감을 몰아주는 거라. 왜? 네가 일을 좋아한다 하고 일을 열심히 한다 했으니까. 일 열심히 하러 그 보낸 게 아니고 정확하게 연구하고 공부해서 멋진 논문 하나 만들라고. 그래서 이 사회가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이 사회가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멋진 보고서 하나 만들려고 지금 그 직장에 있는 건데 전부 다 일해서 돈 벌어서 먹고 살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잠깐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누가 만들어낸 거예요? 내가 불러들인 거예요. 그래서 절대 일을 열심히 하려도 안 되고 돈을 벌어서 먹고 살려도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전부 다 노동자가 아니고 연구원들이기 때문에 연구하는 마음으로 직장생활 하면요. 나한테 그만한 일이 그렇게 안 와요. 살랑살랑해도 경비도 남들보다 더 많이 받아가면서 충분히 내가 운영할 수 있는 게 나와요. 자연이 그렇게 움직이거든. 왜? 하나님 너희들 전부 다 일하라고 그 직장에 보내는 사람 저기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전부 다 일을 그렇게 열심히 해. 이번에 어떤 뭐 일 걸 따잖아, 그죠? 컴플레인 자꾸 걸린다고. 왜 컴플레인 걸리냐면 내가 일을 열심히 하려 했거든요. 환경을 아주 깨끗하게 만들려 했어. 그럼 나는 환경을 깨끗하라고 간 게 아니고 사람을 대하라고 사람을 공부하고 사람을 연구하러 간 거예요. 그러면 사람을 보고 사람을 연구하고 사람을 바르게 대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지. 사람을 바르게 대하고 있으면 절대 나한테 컴플레인 안 들어오거든요. 근데 나는 뭘 하려냐면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이게 나는 수행이라 생각했던 거라. 그건 수행이 아니거든요. 사람을 대하는 게 수행이라.
저 사람이 말하는 걸 보고 저 사람의 표정을 보고 저 사람이 지금 딱 보니까 힘들어하는 모습도 보여가면서 내 공부를 지금 삼는 거죠. 이렇게 공부하라고 지금 나한테 보여주는 건데 그걸 안다 그러면 저 사람한테 내가 따뜻한 용기 있는 말 한마디 할 수 있고 뭐 저 사람한테 조금 내가 도움되게끔 접근할 수도 있는 건데 자꾸 나는 환경을 타고 깨끗하고 일을 열심히 하려고 접근했기 때문에 사람이 안 보이는 거예요. 사람이 안 보이니까 이 사람이 에너지가 신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느끼는 거야. 나중에 나갈 때 뭐냐면 컴플레인 딱 걸어버리는 거야. 근데 컴플레인 걸리는데 계속 컴플레인 걸리네. 왜요? 사람을 안 대했다. 주파수를 어디에 놓은 거예요? 나는 이래다 주파수를 놓은 거야. 근데 나는 주파수 어디 놔야 되냐면 사람을 연구하기 위해서 사람에다 주파수를 놔야 되는 거거든. 그러면요, 내가 옆에 환경을 갖다가 좀 지저분하게 만들고 더럽게 만들어도요, 나 누굴 지금 잘 대한 거야? 사람을 대했기 때문에 사람이 나한테 컴플레인 기하는 건 절대 없어. 그 컴플레인 누가 물어봐서 누가 걸어요? 사람이 컴플레인 걸지. 그죠? 그 건물이 환경이 나한테 컴플레인 거는 게 아니거든. 사람을 바르게 대해서면요, 일이 좀 못해가지고 부족한 게 있더라도 그 사람이 나한테 절대 컴플레인 안 걸죠. 어떤 부분에서 좀 모자란 게 있지만 그래도 그 사람이 나를 대할 때 너무나 친절하고 따뜻하게 나한테 진짜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나는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나를 잘 대했는데 내 나가면서 그 컴플레인 걸어요? 안 걸죠. 컴플레인 나한테 계속 올 때는 자연히 깨치라고. 너 그거 일하러 온 게 아니고 사람을 대하고 사람을 공부하러 왔다. 그러면 내가 사람을 대하고 있으면 컴플레인 걸릴까요? 절대 안 걸리죠. 원리를 모르면 컴플레인 거는 그 사람한테 어떻게 탓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계속 탓하고 있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계속 그런 또 미션이 들어와서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지. 왜? 그 공부를 해서 깨치지 못했거든. 깨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멘토가 이제 따준 거죠. 컴플레인이 누가 걸어요? 사람이 거는 거죠. 그 건물이 나한테 컴플레인 거는 게 절대 아니거든. 근데 나는 일을 열심히 하고 환경을 갖다 깨끗하게 하려 했던 거죠. 그거는 좀 못해도 되는데 내 앞에 있는 사람을 연구하고 사람을 바르게 대하려고 이 사람을 알려고 노력해야 된다고. 그럼 알려고 노력하면요, 그 사람한테 내가 다가서기 위해서는요, 그 사람한테 친절하게 할 수밖에 없는 거야. 만난 거 있으면 우리 여기 있는 건데 만난 거 좀 드시라고 갖다 주고, 아니면 뭐 차가 있으면 차도 한 잔 갖다 주고, 좀 물 있으면 물도 좀 갖다 주고, 좀 먹을 게 있으면 갖다 주고 하면서 친절하게 대하는 거죠. 왜? 이 사람한테 내가 다가서기 위해서는요, 이 사람한테 내가 친절하게 할 수밖에 없어. 인상 빡 쓰고 있는데 저 사람 다가서, 저 사람 공부 못해요. 일단은 저 사람한테 친절하게 대하지만이 저 사람한테 다가설 수 있는 하나의 방편이 되는 거죠. 다가섰을 때 서로 말을 주고받으면서 저 사람을 갖다 연구하고 내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안에 있는 깊은 얘기도 나오면서 내가 사람을 제대로 내가 공부하는 거죠. 한 사람을 바르게 대하는 공부를 내가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멘토가 법문은 많이 해놨는데 전부 다 그 법이 다 어디로 들어갔어요? 글로 알았다. 그죠? 그걸 따져야지 깨치는 거야. 그런 원리가 있었구나. 내가 직장 다니면서 어떤 환경을 접할 때요, 돈 벌어서 먹고 살려고 또 일을 열심히 하려고, 일 잘하려고 내 뭐 솜씨 있는 거 뽐내려고 절대 하지 말라고 내가 해놨어요. 그러면 일단 하지 말아 이랬으니까 일단 다 들었어요. 들었는데 그래 알았어. 그냥 간 거야. 참고도 너무 오래 했어. 어느 정도 좀 참고를 한 다음에 내가 자꾸 깊이를 만지면서 따서야 되거든요. 이거 따가지고 왜 이런 일이 생길 수밖에 없는지 따면은 이제 풀리게끔 되어 있는데 참고도 너무 오래 참고하면요, 내 질량이 안 좋아지는 거라. 어느 정도 참고하다가 풀리지 않으면 자꾸 나한테 미션을 와서 내가 깝깝한 일이 생기면요, 이걸 풀어야 되는 거지. 원리를 풀면요, 절대 그런 일 다음에 안 일어나지. 근데 그렇게 알고 참고하고 너무 오랫동안 갔던 거야, 전부 다. 그래서 나중에 깊이 있게 딱 물어서 깊이 있게 딱 따주니까 쉽겠다 이런 거죠. 자연은 우리를 갖다 그렇게 공부시키는 거예요. 자연을 누가 공부시키냐면 하나님 정확하게 그 환경 속에서 공부를 시켜요. 왜? 환경을 만들어내는 것도 하나님이고 거기다 인연을 갖다 보내가지고 공부할 수 있는 재료를 보내는 것도 정확하게 하나님이 보내는 거거든. 자연은 그렇게 스스로 천재 에너지는 그렇게 운영이 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 앞에 사람이 오는 것 같아도 그냥 오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 영법에 의해서 정확하게 오게 되어 있거든. 왔을 때 내가 사람을 잘 대해야 되겠어요? 아니면 내가 뭐 음식을 잘 만든다고 음식을 내가 뽐내야 되겠어요? 사람을 잘 대해야 됩니다. 그럼 요건 다 묻혀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내 사랑하는 아내가 만든 된장찌개가 좀 맛이 없더라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만들면 된장찌개 맛이 어떨까요? 엄청나게 맛있죠? 그죠? 우리 남녀간에 결혼할 때, 그죠? 연애할 때, 그죠? 연애해가지고 진짜 뭐 서로 뭐 오빠 동생 하면서 결혼해가지고 나중에 신혼생활 어때요? 신혼생활 끓여주는 건 된장이 맛있어요. 그 갈치찌개가 맛있어요. 맛 없어도 어떻게 돼요?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 또 남편을 내가 존중하는 마음, 이런 마음이 막 섞이다 보니까 서로가 음식이 맛있는 거야. 그냥 엔돌핀이 그냥 절로 나는 거거든.
근데 나중에 서로 좀 한 3년 좀 지나다가 나중에 권태기 와가지고 꼬라지 꼬실 때 어땠대요? 그때는 3년 지나서 이제 음식도 실력이 엄청나게 늘었어. 음식이 엄청나게 실력이 늘었는데도 그때 음식하면요 서로 꼬라지 보기 싫어가지고 음식이 맛있어요? 엄청나게 뭐 오만 거 다 넣어가지고 맛있게 된장찌개 끓였는데도 이게 맛있냐? 맛이 없어요. 왜? 네가 보고 싶거든. 이게 사람의 감정이 만들어내는 거죠. 음식의 맛도. 그죠? 우리 밖에서 공부할 때 공부 딱 마치고 나서 같은 도반님들하고 같이 맛있게 음식 먹으면 어떻대요? 엄청나게 맛있잖아. 이거 에너지를 먹는 거거든. 서로 사람의 에너지를 먹는 거기 때문에 맛없는 음식도 그렇게 맛있는 거예요. 근데 보기 싫은 사람하고 같이 앉아서 밥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천하 없는 밥상을 마련해놔도 그 밥상에 맛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나머지 전부 다 방패는 거기에 묻혀 들어가는 거지. 결국에 뭐냐면 내 사람을 바르게 대하고 이 사람을 진짜 아끼고 사랑할 줄 안다 그러면요 나머지 전부 다 그냥 덤으로 일어나는 것들.